4번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1번 문제는 A가 마이너스 1, 3, 5,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일단은 3분의 AB라고 써주고 나서 X좌표의 차,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5죠? 5의 제곱에 Y좌표의 차,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역시 5네요. 5의 제곱, 그 다음 Z좌표의 차는 5 빼기 4니까 1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25 더하기 25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1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3분 5A는 A에서부터 빼도록 할게요. 2 빼기 0이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에서 0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6에서 0 빼면 역시 6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 4, 얘 9, 얘 36이니까 루트 49네요. 루트 49는 7이니까 7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두 점 A 4, 1, 마이너스 3, B 0, 마이너스 3, 5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Y축 위에 있다는 뜻은 X좌표와 Z좌표의 값이 각각 0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점 P의 좌표는 X좌표 0이다. Y좌표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고 Z의 좌표는 0이 되겠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표현을 해보면 AP는 BP가 되겠죠. 그러면 AP,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P에서부터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에 A 빼기 1의 제곱에 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3의 제곱이 될 테고, 얘가 BP, BP는 0에서 0 빼는 거는 0이니까 안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A에서 마이너스 3 빼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0에서 5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루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서, 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3의 제곱은 9가 될 테고,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의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되겠습니다. A제곱 A제곱 똑같으니까 없애주면 될 테고, 마이너스 2와 6A, 얘는 지금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A를 전부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상수항은 지금 좌변에 16과 1과 9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긴 9와 25니까 34. 그래서 34 빼기 2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좌표 P는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P의 좌표는 먼저 내분이니까 2하고 3을 더해주고, 그 다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3 곱하기 3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3에 또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Z좌표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3에 2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만 먼저 좀 따로 계산해주면, 분자는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8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15가 될 테고, 12 더하기 3이니까 여기도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5분의 5, 1,
5분의 15, 3. 역시 5분의 15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는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M이라고 적읍시다. 자, 중점은 두 좌표, X좌표끼리의 합의 나누기 2죠.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주면 될 테고 Y좌표와 Z좌표도 마찬가지로 두 좌표의 합을 각각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테고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될 테고 Y좌표는 2분의 8이니까 4, Z좌표는 그냥 2분의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Z축 위에 있다. 우리 지금 Z축, Y축, X축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각각 0이다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 한번 P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분점의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점 P는 자, 3대 1이니까 3 플러스 1에 4라고 그냥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 곱하기 a가 될 테고 y좌표도 3 더하기 1, 4에 3 곱하기 y좌표 b 더하기 1 곱하기 y좌표 3 역시 z좌표 3 더하기 1, 4에 3 곱하기 z좌표 마이너스 1에 1 곱하기 z좌표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보면 점 P는 4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A 그 다음 z좌표는 4에 3B 더하기 3이 될 테고 z좌표는 숫자로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얘가 Z좌표에 있기 때문에 Z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0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0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 된다는 뜻은 분자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A가 6이라는 뜻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3b 더하기 3이 0이 돼주면 y좌표의 값도 0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문제는 공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리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X좌표끼리의 합에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의 합을 다시 3으로 나눠주고 Z좌표끼리의 합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여기는 7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 y좌표끼리의 합은 5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z좌표끼리의 합은 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g는 7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분자가 9니까 얘는 3분의 9, 3이 되겠죠. 그 다음 y좌표의 분자값이 지금 6이네요. 3분의 6이니까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문제인데 두 점 A, B가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마이너스 1, 2, 3 그 다음 B라는 점이 대략 뭐 요 정도 있다라고 칩시다. 6, 마이너스 2, 1인데
XY 평면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P를 뭐 한 요 정도 잡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문제를 1학년 때 한번 해봤었죠. 1학년 때는 아마 이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X축 위에 점 P를 줄 테고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풀어섰는지 기억하나요? A 또는 B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A'을 만들어주고 이 AP 대신에 A'P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차원만 하나 높아졌을 뿐이지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A를 우리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칭, 자 여기로 이렇게 대칭 이동됐다라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A'이라고 잡을 건데 A'은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누구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Z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요 A'P와 여기 그림 길이가 조금 다르네요. 같다라고 합시다. AP와 자, 요 A'P 요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P와 BP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게 되냐 하면 바로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적어주면 얘는 항상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A'도 고정되어 있고 B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면 6에서 마이너스 1 빼면 7이죠. 그러니까 7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에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역시 4네요. 그래서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계산해주면 49 더하기 16 더하기 16 루트 81이네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바로 9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의 세 꼭지점이 ABC일 때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평행사변형이 ABCD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공간좌표상에서 풀고 있지만 평면좌표에서 많이 해봤었죠. 평행사변형이란 얘기는 대각선 AC와 대각선 BD의 중점이 각각 일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C와 BD의 중점이 각각 일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C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의 합이 BD에 대해서 각각 XYZ 좌표의 합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를 만약에 A, B, C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C에 대해서는 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2 더하기 2가 BD에 대해서 A 플러스 0이랑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A는 4가 될 테고 그리고 Y좌표에 대해서는 AC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BD에 대해서는 2 더하기 B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B는 1이 될 테고 Z좌표에 대해서는 AC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고 BD에 대해서는 C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C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거 계산해주면 C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의 좌표는 4, 1,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인 정육면체가 있다. 점 P는 H를 출발해서 P는 H를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Q는 C를 출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C를 출발해서 초당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정육면체를 꼭지점 H를 원점, 그래서 얘를 X축이라고 하고 HG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DH를 각각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T초 후에 두 점 P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P의 좌표를 한번 T로 표현을 해볼 건데, 얘를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평면상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 여기 Y축이고, 그리고 여기가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각각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HF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P가 지금 여기 있게 되는 건데, P가 지금 H를 출발해서 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초 후에 거리는 루트 2T가 되겠죠. 지금 바로 여기가 루트 2T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형 HEF, 여기 기호 적어 놓을까요? HEFG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고,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같으면서 루트 2대 1대 1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t가 될 테고, 이 부분도 역시 t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P의 좌표가 여기가 X좌표죠. X좌표 T가 될 테고, 지금 여기가 Y좌표일 거예요. 여기도 T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XY 평면 위니까 여기 Z의 좌표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T, T,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Q의 좌표인데, 자, Q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의 좌표가 요거 좀 내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C의 좌표가 여기가 0, 10, 10이네요. 그런데 Q는 지금 C를 출발해서 T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Q의 Y좌표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T만큼씩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좌표는 동일할 테고, Z좌표가 Y좌표도 동일할 거고, Z좌표만 T만큼씩 감소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0, 10, 10-t, P의 좌표는 T, T,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선분 P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PQ는 X좌표의 차 T 빼기 0이니까 T의 제곱에, 그 다음 T 빼기 10이 되겠네요. Y좌표의 차가 T 빼기 10이니까 T-10의 제곱에, 그 다음 Z좌표 0에서 10 빼기 T 빼주는 거니까 다시 T-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여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이 될 테고, 역시 마찬가지로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t의 제곱 3개 있으니까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0t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0t에 그 다음 더하기 200이 될 테고, 그렇다면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랑 같은 형태니까 우리 최고차항계수로 묶어주고 표준형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3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0t의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하죠? 3분의 40의 반, 3분의 20에 대해서 제곱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9분의 400이 필요할 테고, 더한 만큼 빼줘야 될 테니까 빼주면서 3과 만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니까
루트에 3에 t 마이너스 3분의 20의 완전 제곱에 3분의 200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t의 범위가 문제에서 0에서부터 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포함한 부분이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루트 3분의 200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3분의 10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좌표 공간의 세 점 ABC에 대하여 선분 AB 위의 점 D, 선분 BC 위의 점 E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세 삼각형 ADE, BED, AC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AB 위에 점 D가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BC 위에는 점 E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요 정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DE의 넓이와 삼각형 BDE의 넓이가 같아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삼각형 모두 다 바로 얘를 높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지금 선분 AD랑 선분 BD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 지금 삼각형 ADE의 넓이와 삼각형 BED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고 이 얘기인 즉슨 점 D는 바로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D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자, AB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 2분의 Y좌표는 4하고 0이네요. 4 더하기 0 그 다음 Z좌표는 3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D의 좌표가 1,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써보도록 합시다. 자, 써보게 되면 지금 요 넓이가 S죠. 그리고 요 넓이도 S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넓이도 S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를 여기다가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2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E는 지금 여기 S와 S이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는 2S라고 쓸 수 있을 테고 AC의 넓이는 S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삼각형은 둘 다 높이를 이 빨간색 선으로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넓이가 지금 2대 1이 됐다는 얘기니까 지금 선분 BE의 길이와 선분 EC의 길이가 2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E의 넓이와 삼각형 ACE의 넓이가 2대 1이란 뜻은 선분 BE 대 선분 EC의 길이가 2대 1이란 뜻인 거고 이 얘기는 2가 선분 점 BC를 어떻게 2대 1로 내분한다는 뜻입니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내분점 공식 사용해 주면 점 2의 좌표는 2 플러스 1에 지금 우리가 B하고 C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해주면 2 곱하기 1에 더하기 1 곱하기 4 이번에는 Y좌표에 대해서 2 더하기 1에 2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2 플러스 1에 이번에는 Z좌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5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2의 좌표는 바로 2, 마이너스 4, 3이 되겠습니다. D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D의 좌표도 알고 있고 E의 좌표도 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선분 D2의 길이는 D에서부터 2를 빼도록 할게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 빼기 마이너스 4니까 6의 제곱에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테고 정리해주면 루트 41 이렇게 되겠습니다.